안녕하세요. 인천남고 1학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일주일에 4번 수학 수업을 같이 하게 된 선생님 이름은 김영선이라고 합니다. 자, 아직은 코로나 상황이 엄중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첫 시간 인사하게 됐는데요. 온라인, 오프라인 수업 병행하게 될 테니까 온라인 수업은 이렇게 온라인 클래스에서 강의 혹은 시스템이 조금 안정이 되면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오프라인 수업은 이전과 같이 교실에서 물론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얼굴을 좀 보기는 어렵겠죠. 어쨌든 교실에서 또 직접 그래도 서로 얘기하면서 나와서 문제도 풀면서 수학 수업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궁금한 사항이나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교실에서 오프라인 수업 때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교과서 살펴보면서 진도 조금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1학년 수학은 크게 어렵거나 심화된 내용이 있지는 않아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배울 내용에 이제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내용들이 1학년 수학 내용의 주가 되고, 그래서 많이 이제 어렵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학 수업을 중학교 때까지 해봐서 알겠지만 근데 앞에 내용을 모르면 절대 뒤에 내용을 할 수가 없는 게 또 수학이잖아요. 그래서 1학년 수학이 좀 다소 쉽고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슬렁슬렁 하게 되면 2학년, 3학년 때 오히려 1학년 내용이 부족해서 기초가 안 돼서 또 헤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 염두에 두면서 수업에 임하면 좋겠고, 자, 수학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우선 그냥 문제 풀어서 답 내는 과목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수학은 물론 문제를 풀어서 답을 내는 과정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사실 그것만이 수학의 목적은 아니고, 수학은 어떤 논리적인 사고를 한다거나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해결해 나가는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목적이 사실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수학이라는 게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만은 아니고 내가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에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점을 좀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1학년 수학 수업을 하면서 갖게 됐으면 하는 게 선생님의 바람입니다. 자, 우선 1단원은 다항식 단원인데, 자, 다항식의 연산, 다항식, 우리가 중학교 때 간단하게 1차식, 2차식, 아니면 단항식 얘기들은 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다항식의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우선 간단하게 연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연산을 하기 전에 우선 다항식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시간 학습 목표는 자, 지금 다항식에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다. 다항식에 덧셈 뺄셈을 할 수 있다. 자, 해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간단하게 지금 개념 보기로 나와 있는데, 자, 문제 한번 볼까요? 5a 플러스 3b 플러스 2a 마이너스 2b를 덧셈을 해보래. 여러분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우리가 중학교 때 숫자랑 문자랑 곱은 생략해서 5의 2로 쓰기로 하자 이렇게 했던 거 기억이 나나요? 네, 맞아요. 그리고 자, 여기 지금 5a가 있고 2a가 있는데 이렇게 문자 부분이 같은 항을 뭐라고 불렀죠? 맞아, 동류항. 자, 그래서 동류항끼리는 뭐 할 수 있다? 문자 부분은 똑같으니까 앞에 개수만, 문자 앞에 숫자인 개수만 더해서 뭐라고 쓰면 된다? 7a라고 쓰면 된다. 자, 마찬가지 동류항이 그럼 또 뭐가 있어요? 여기 3b하고 2b를 이번에는 뭐 하라고? 빼라고. 자, 그러면
문자 부분을 두고 앞에 숫자 부분만 계산하니까 얘는 플러스 b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기억이 납니까? 네. 자,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 자, x항도 있고 y항도 있고 우리 문자가 없는 이런 항은 상수항이라고 부르죠. 맞아요. 상수항. 자, 그러면 동류항끼리 문자가 같은 항끼리만 우리가 연산을 할 수 있으니까 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x 하면 뭐가 된다? 앞에 정수끼리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4x가 된다. 뒤에 y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만나면 뭐가 되죠? 플러스가 돼. 그럼 y 플러스 y니까 2y. 그 다음에 뒤에 상수항은 5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뭐가 돼요? 플러스 2가 돼서 답은 7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중학교 때 했던 내용 기억이 납니까? 네. 자, 그러면 자, 여기는 뭐 그냥 이제 우리가 다항식이 필요한 이유 실생활에서 그 내용 잠깐 얘기한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공기 중에서 소리가 퍼져나가는 속도. 소리가 퍼져나가는 속도는 온도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대. 속도는 현재 온도에 뭐 어떻게 될지 사실은 모르지만 아마 되게 복잡할 것 같긴 한데 온도에 대한 어떤 다항식으로 공기 중에 소리가 퍼져나가는 속도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대. 선생님이 그냥 예를 들어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리고 혹은 기업이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여 얻은 이익은 수입과 비용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익을 수입과 비용으로 어떻게 표현하죠? 내가 얻는 이익은 내가 만약에 물건을 뭐 30원을 들여서 뭐 100원짜리를 만들었다. 그럼 내 이익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이익은 수입에서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을 빼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항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대.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항식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다항식을 연산하기 전에 지금 두 가지 다항식의 차수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첫 번째 다항식 3x 제곱 5x 4x 세제곱 2x 4제곱 1이 덧셈 뺄셈으로 연결된 다항식인데 자, 이 다항식은 몇 차 다항식일까? 우리가 다항식의 차수는 어떻게 얘기해? 모든 항의 차수를 생각해보면 얘는 몇 차 항? 2차 항. 얘는 1차 항, 3차 항, 4차 항. 얘는 숫자니까 문자가 없으니까 차수를 얘기를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차수를 얘기하지는 않지만 뭐 그냥 0이라고 쓸까요? 0차다 뭐 이런 얘기는 굳이 하진 않아요. 자, 이 중에 가장 높은 차수가 뭐야? 4차가 가장 높네. 그래서 이 다항식은 몇 차 다항식이다? 4차 다항식이다. 자, 두 번째 다항식은 마찬가지. 4차, 3차, 2차, 1차 상수항이니까 얘는 몇 차 다항식? 얘도 4차 다항식이다. 자, 근데 어떤 게 더 차수를 보기가 편하냐면 당연히 얘가 눈으로 보기에 수월하겠죠. 차수가 어떻게 돼 있어? 4차부터 3차, 2차, 1차 상수항 높은 차수부터 낮은 차수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기가 쉽겠죠. 자, 그래서 다항식을 요거는 이제 정리하는 방법인데 방금 한 것처럼 차수가 높은 항부터 차례대로 정리하는 것을 내려가니까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하고 반대로 차수가 낮은 항부터 차례대로 나타내면 뭐라고 한다? 모름차순으로 정리한다라고 얘기한다. 자, 근데 우리 보통은 이제 내림차순으로 식을 정리를 하고 오름차순은 잘 사용은 안 해요. 일반적으로 별 얘기가 없으면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게 보통이다. 자, 여기 보기 문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다항식을 x에 대하여 이 x에 대하여라는 말은 x에 대한 다항식 x만 문자로 본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이제 x만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는데 나중에 x, y가 섞여 나오면 그때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 자, 어쨌든 자,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래. 내림차순 어떻게 정리한다고?
높은 차수부터 낮은 차수, 순으로 정리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불러보자. 시작. 2차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1차, 그 다음에 상수항, 이렇게 하면 내림차순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오름차순은 어떻게 해주면 돼? 반대로 해주면 되겠지, 그치? 요거 거꾸로 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상수항부터 상수항, 1차항, 2차항. 자, 이렇게 정리하면 요게 오름차순 정리가 되겠다. 이해되죠? 어려운 거 없죠? 자, 넘어가 보자. 자, 같은 내용인데, 자, 이번에는 다항식이 조금 복잡해졌어. XY가 막 섞여 있네. 자, 문제를 보면 x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재. x에 대하여 뭐만 문자로 보자고? x만 문자로 보자고. 여기 y도 들어있는데. 하지만 누구만 문자로? x만 문자로 보니까 y는 뭐 취급하면 돼요? y는 상수 취급하면 돼. 자, 그러면 x에 대해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첫 번째 항은 x에 대해 몇 차? 1차. 얘는 4차. 얘는 상수항이니까 그냥 0이라고 쓸까? 얘는 x에 대해 2차. y가 3차긴 한데 x에 대해서는 x만 문자로 보니까 얘는 상수야. 그러니까 0이라고 쓸까요? 자, 그러면 x에 대해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 3x 4제곱 4차 쓰고, 그 다음에 3차는 없네. 그러면 2차 쓰고, 그 다음에 1차 있나? 1차 2x y제곱, 그 다음에 상수항은 4 플러스 y 세제곱 쓰면 되겠죠. 이게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거야. x에 대해서. 자, 이번에는 y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쓰지. 그럼 y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쓰면 누구만 문자로 보자고? y만 문자로 보자고. 이게 y에 대해서 2차 0, 이 몇 차? 1차, 3차. 그럼 어떻게 돼요? 3차가 제일 높네. y 세제곱, 그 다음에 2x y 제곱, 그 다음에 1차,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야? 상수항이 되니까 플러스 3x 4제곱 플러스 4라고 쓰면 되겠죠. 그죠? 맞아요. 아까 쓴 거 답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자, 해서 지금 다항식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내림차순, 오름차순이 있는데 우리 보통은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자, 문제 1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됐습니까?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자. 어떻게 돼? x에 대해서 내림차순 2x 세제곱, 그 다음에 2차 마이너스 3x 제곱 y, 그 다음에 1차 상수항 쓰면 되겠죠. 됩니까? 선생님 따로 쓰지는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y에 대해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래. y에 대해서 그러면 y에 대해서 가장 높은 항부터 쓰니까 여기 3차항, 2차항, 1차항, 나머지 상수항 차례로 쓰면 되겠죠. 됩니까? 네, 그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해서 자, 다항식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다항식의 덧셈 뺄셈을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다음 두 다항식 A, B에 대해서 두 다항식을 더하고 빼보자. 자, 동류항끼리만 계산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크게 어려운 건 없겠죠. 자, 2x제곱 플러스 3xy 마이너스 y제곱을 a라는 다항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다항식을 b라고 했을 때 두 다항식을 더하고 빼보자. 할 수 있겠어요? 네, 어려운 거 없죠. 자, 두 다항식 더하면 동류항끼리 계산하니까 어떻게 하자? x제곱끼리 xy항끼리, 그 다음에 y제곱항끼리, 동류항끼리 더하고 빼면 되니까, 자, 더하면 앞에 개수만 더할 거죠. 2 플러스 1은 3x 제곱, 그 다음에 3이랑 마이너스 1 하니까 플러스 2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y제곱은 앞에
정수 계산하니까 1이 남죠. 우리 1은 안 쓰는 거야, 그치? 자, 해서 이렇게 덧셈한 결과가 나오겠다. 자, 빼는 것도 마찬가지. 자, 빼는 것도 마찬가지. 동류항끼리만 빼면 되니까, 자, 뺀 결과는 2x제곱에서 x제곱 빼니까 x제곱. 그 다음에 3xy랑 xy 마이너스가 있는데 또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돼? 플러스 4xy.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y제곱에 마이너스 2y제곱이니까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3y제곱이다. 자, 조금 어색한 사람은 정수 계산을 좀 자세하게 써주는 게 좋고, 이렇게 자세하게 정수 계산한 걸 써주면 좋고, 조금 익숙해지면 아마 바로바로 암산이 될 거예요. 뺄셈도 마찬가지. 아, 이렇게 세로 계산도 가능하대. 요게 편한 사람은 뭐 이런 식으로 항을 이제 동류항끼리 맞춰가지고 앞에 정수만 계산하면 되니까 요게 편한 사람은 세로 계산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2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마찬가지 두 다항식 A, B에 대해서 더하고 빼보자 했어요. 자, 가능하겠습니까? 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빠르게 그냥 암산도 이제 가능할 것 같아. 자, 같이 그냥 확인해 볼까요? 네. 자, 1번 어떻게 될까? 아, 그냥 같이 확인해 볼게요. 아, 동류항끼리 계산하니까 여기 4x 세제곱 되고 이렇게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6x 제곱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더할 거 없으니까 그대로 오고 두 개 더하니까 마이너스 3이다. 됐나요? 뺄셈은 조금 부호를 조심을 해야 돼, 그치? 자, 해서 빼면 x 세제곱에서 3x 세제곱 빼니까 1 빼기 3은 마이너스 2x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2x 제곱. 그 다음에 얘는 앞에 없으니까 0 빼기 5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5x. 그 다음에 3에서 마이너스 6을 빼니까 3 빼기 6 하니까 플러스 9가 되겠다. 이해가 됩니까? 네. 자, 2번도 마찬가지 요거 직접 해보세요. 자, 두 다항식의 덧셈 뺄셈 가능하겠고, 자, 근데 우리가 다항식을 더하고 빼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한 번만 더하거나 빼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지금 다항식이 3개가 있어. 자, 3개가 있는데 AB 더하는 경우랑 BA 더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재. 자, 예측이 됩니까? A랑 B랑 더하는 거랑 B랑 A랑 더하는 거랑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아? 같을 것 같아, 그치? 자, 직접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A 플러스 B는 A를 가져오는 거고 그 다음에 B는 그대로 가지고 와서 더해보재. 그럼 이제 결과가 뭐가 되는 거야? 3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8이 되겠네, 그치? 이게 지금 기능이 이게 쓴 상태에서 확인이 안 돼서 조금 선생님이 불편한 거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 A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B를 더했더니 더한 결과가 이렇게 되겠네요. 자, 거꾸로 더해보재. B 더하기 A를 해보재. 아, B랑 A랑 거꾸로 더하면 그래도 결과는 뭐가 된다? 같아진다. 자, 결국에 A 플러스 B랑 B 플러스 A는 어떻다? 아, 결과가 같구나. 뭐 해도 된다고. 우리가 1 플러스 2나 2 플러스 1이나 자리 바꿔도 되잖아. 자리를 바꾼다. 교환해도 된다 해서 이거 무슨 법칙이다? 아, 교환 법칙이다.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자, 그럼 이번에는 또 뭘 해보지? 이번에는 다항식이 3개가 있는데, 자, 3개를 더하는 데 있어서 A, B를 먼저 더하고 C를 더하는 거하고 아니면 B, C를 묶어서 먼저 더하고 A를 더하는 게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아, A, B 먼저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C를 더해. 아니면 B, C를 먼저 더하고 그 다음에 A를 더해.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같을 것 같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같다는 게 결과인데 그거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해서 A 가져오고 A랑 B랑 더한
더한 결과를 C랑 더하는 거랑 그 다음에 BC를 더한 다음에 A를 더한 결과가 결국에는 어떻다? 같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대요.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해보세요. 직접. 자, 해서 자, 세당식 ABC에 대해서 세당식 ABC에 대해서 자, 교환 법칙은 뭐 얘기하는 거야? 교환. 자리를 바꾼다는 거지. 그치? 아, AB를 더하나 그 다음에 BA를 더하나 결과가 어떻다? 같다. 자, 결합법칙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결합법칙은 내가 필요한 거를 먼저 묶어서 계산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자, AB를 먼저 더한 다음에 C를 더하나 BC를 먼저 더한 다음에 A를 더하나 덧셈일 경우에는 내가 필요한 거 먼저 묶어서 더해도 무방하다 하는 게 결합법칙이에요. 교환법칙이다 결합법칙이다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식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편리하게 아 이거 자리 바꿔서 또 괜찮은가? 아니면 묶어도 괜찮은가?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이제 미리 알고서 식을 계산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안 그러면 자 여기 다 문제를 한번 볼까? 자 문제가 있을 때 지금 여기 뭐 1번 말고 2번을 볼까? 아, 자 이런 식을 계산하라고 할 때 A에다가 B에다 2배를 해서 뺀 다음에 또 C하고 2A를 더한 다음에 그 결과를 빼려고 하면 계산이 엄청 번잡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뭘 배웠어? 교환법칙하고 결합법칙을 배웠으니까 사실 이거 어떻게 해도 괜찮아요? 어떻게 해도 괜찮아? 어떻게 해도 괜찮으냐면 아, 다항식은 내가 필요한 거 묶어도 되고 뭐 자리를 바꿔도 된대. 그럼 이거 어떻게 해도 되는 거야? 이거 자리를 좀 바꿔도 되는 건가? 2A 플러스 C. 여기도 좀 자리를 바꿔도 되나? 플러스 A.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뭐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러면은 A끼리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B하고 C를 계산하는 게 훨씬 수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가 됩니까? 네. 자, 이거 계산은 자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 이거 이제 녹화 때는 시간을 많이 주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영상 그 뭐라 그래야 돼? 용량이 커져가지고 선생님이 바로바로 확인하는 걸로 할게요. 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같이 또 생각해 보는 걸로 하자. 자, 요 계산 됩니까? 당시 덧셈 뺄셈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자, 근데 이거 사실은 이제 정수 계산이나 마찬가지인데 의외로 이런 거 부호하나 플러스 마이너스 틀려서 이것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를 푸는 과정 안에서의 작은 계산에 지나지 않는데 이거 틀려가지고 전체가 다 틀려버리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계산은 항상 꼼꼼하게 하는 거 유념하고 자 문제 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문제 자 문제 졸리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어떤 공장에서 새로 개발한 상품 X개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 A1이고 X개를 판매할 때 생기는 수입이 B1일 때 A와 B는 다음과 같다고 한다. A는 이렇게 B는 이렇게. 이 상품을 X개를 판매할 때 생기는 이익을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그랬어. 자 문제가 들어옵니까? 자 여기 지금 뭐를 개발하나? 자동차를 개발을 하나 봐. 자동차를 개발을 하는데 자동차 회사에서 얘를 개발을 해서 이제 제품을 판매를 하려면 요새 자동차가 얼마쯤 하나? 한 몇천만 원 하죠. 한 3천만 원이라고 해볼까? 자, 내가 어떤 자동차를 사려고 하는데 얘가 3천만 원이야. 근데 회사에서 이 자동차를 만들려면 막 기계도 필요하고 이걸 조절하는 이제 사람도 필요하고 이런 이제 공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아니면 요 차체 뭐 금속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 그럼 그 생산에 필요한 비용이 있을 테고 그 비용이 총 A1이고 내가 얘를 이제 만약에 3천만 원에 판다고 하자. 그럼 3천만 원이 수입이 되잖아요. 수입이 B1일 때 내가 얻는 이익이 얼마냐고 물어봤어. 이익.
이익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판매한 비용에서 뭐를 빼줘야 돼? 그 생산할 때 들어간 비용을 빼야 되겠죠. 그쵸? 아, 이익은 수입에서 뭐를 빼주면 돼? 비용을 빼주면 되는 거죠. 단순히 그냥 A랑 B랑 더해라 빼라 하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자, 근데 문제를 이렇게 두고 보니까 A랑 B를 이걸 더해야 되는지 빼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여기다 또 얼마를 곱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내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사실 이 두 식을 더하시오 빼시오는 실생활에서 별로 그런 걸 계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간단하게 그냥 뭐 내가 뭐 마트에서 뭔가 물건을 사고 돈을 지불하고 거스름돈 계산하는 것 말고는 자 해서 사실 이렇게 말로 된 문제들을 읽고 거기에 대한 문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는 과정이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하는 문제풀이 과정이 되는 거죠. 이 과정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거. 문제를 읽고 이해해서 식을 세우는 것까지 됩니까? 자, 그럼 이거 뭐에서 뭐를 빼라는 거야? 수입이 이게 수입이고 이게 비용이니까 B에서 A를 빼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결국에는 당식 뺄셈을 하라는 얘기지, 그치? 자, 결과는 사실 별로 어렵진 않을 거야, 그치? 2x제곱에서 x제곱 빼니까 x제곱, 5x에서 3x 빼니까 2x, 그리고 1200은 뺄 거 없으니까 마이너스 1200이 되겠네. 자, 됩니까? 네. 자, 해서 오늘 배운 내용은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내용이야. 자, 이 문제는 쌤이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얘기할게요. 밑에 생각 넓히기는. 자, 오늘 배운 내용 간단히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자, 다항식의 덧셈, 뺄셈은 자, 목끼리 모아서 정리한다. 동류항끼리 모아서 정리한다. 뺄셈은 빼는 식의 각 항에 뭐를 바꾸어서 더한다? 정수 계산하고 똑같죠. 부호를 바꾸어서 더한다. 자, 이거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래. 이 문제 풀어볼 수 있을까요? 자, 여기 A다항식, B다항식 있을 때 A, B 더하고 그 다음에 B-A를 계산해서 X에 대하여 내림차순, Y에 대하여 내림차순. 요게 지금은 쌤이 강조를 하니까 기억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뭐 2학년 때 혹은 3학년 때 막 이렇게 나오면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말이지? 막 문자가 X, Y 섞여 있는데 X에 대하여 Y에 대하여 요 부분을 간과하거나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라고? X만 문자 취급한다고 Y만 문자 취급한다고. 물론 눈으로 볼 땐 다 문자야. 하지만 X만 문자 취급하니까 Y는 사실 상수 취급하면 되겠다고. 이해가 됩니까? 자, 요거까지 계산 마무리하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아까 15페이지 생각 넓히기 거기 사실 뭐 다항식 더하고 빼는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고 요 식들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자, 이거는 교실에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걸로 하고 방금 거기 지금 뭐 쪽지 시험이라고 했는데 그냥 복습 문제예요. 오늘 배웠던 복습 문제 요거 다항식 덧셈 뺄셈하고 내림차순 오름차순 요거 한번 생각해 보고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